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혼다 오디세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혼다의 8인승 미니밴이죠. 우리나라 이제 미니밴, 그러니까 MPV 시장을 좀 보면은 기아 카니발하고 현대 스타리아가 아주 꽉 잡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이제 혼다 오디세이랑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라는 차가 각각 한 500대, 1000대씩 판매량을 나눠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가격이 국산차가 저렴하고 이 차가 뭐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최대 차이가 나다 보니까 판매량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데, 저는 뭐 그런 가격대를 떠나가지고 미니밴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지를 더 늘려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차가 있다는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리뷰에서는 이런 다른 선택지 중 하나인 혼다 오디세이라는 차가 과연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대비해가지고 그만큼의 돈을 더 주고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 미니밴을 고려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이제 과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도 승차감, 두 번째도 승차감, 세 번째도 승차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제 미니밴 말고 다른 차종들, 뭐 SUV나 세단들을 비교할 때는 차종들끼리의 어떤 주행 느낌이나 승차감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도 그게 구매를 결정하는데 엄청나게 크리티컬 요소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다 나름 탈만한 승차감을 보여주니까 그래요.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편의사양이나 실내 인테리어, 외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꽤나 중요한 비중으로 놓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미니밴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 이 차를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2열이나 3열의 사람들이 자주 타는 환경을 가졌으니까 이 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차가 승차감이 안 좋다? 그러면 이 차를 구매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승차감이 좋아야 되는데, 재밌는 건 좀 뭐냐면, 이 미니밴이라는 차는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좀 좋을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차가 길고 무겁고 해가지고 피칭이나 롤링, 요행 현상이 많은 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차들은 기본적으로 정말 제대로 세팅을 하지 않으면 이런 요철을 넘거나 이제 방지턱을 지나갈 때 이 서스펜션 쪽 부분인 하체와 이 캐빈석을 칭하는 이 상체가 따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기 쉬운 그런 차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느낌이 들면은 뭐 승차감이 단단하다, 딱딱하다 이런 느낌을 떠나가지고 운전자나 승객들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 상하체가 따로 논다는 느낌이. 이 미니밴이라는 차종에서 그런 느낌이 나기 굉장히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니밴은 기본적으로 현과 상 질량이 무겁죠. 왜냐하면 차체도 크고 길고 높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타면 그 위쪽 질량이 더 무거워지잖아요. 캐빈석 질량이. 그쵸? 근데 그 상태에서 진동이 조금이라도 많이 올라오면은 위쪽의 무거운 무게 때문에 진동의 관성 수치가 늘어나면서 이 하체의 진동은 빨리 사라졌는데 상체의 진동은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상하체가 따로 논다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니밴들은 이 상하체가 따로 노는 느낌을 얼마나 빠르고 일정하게 잘 잡아주냐가 이 승차감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3세대 카니발 있잖아요. 그 차를 한 2박 3일 동안 받아가지고 열심히 타고 다닌 적이 있어요. 와,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그 느낌이거든요. 아니 차가 왜 이렇게 그 옛날 프레임차를 타는 것 같이, 이게 방지턱을 넘으면 뒤쪽에서 콩 소리가 들리면서 하체는 앞뒤로 넘고 있는데 상체는 막 진짜 방향 없이 흔들리고, 그냥 상체랑 하체가 그냥 분리돼가지고 진동이 막 방향도 없이 살아나는 약간 그런 어이없는 승차감을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런 거 궁금해가지고 제가 4세대 카니발을 좀 타봤는데, 운전석에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2, 3열에서는 그 방지턱을 넘을 때 그 2열이나 3열에서의 느낌이 조금, 아직 그런 느낌이 좀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조금은 좀 부족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 혼다 오디세이 승차감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고칠 수 없는 미니밴의 특성인가 궁금해하면서 열심히 지금 승차감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방지턱을 여러 번 넘어보고 요철이 있는 구간도 빠른 속도로 넘어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카니발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냥 훨씬이 아니고 아주 많이 훨씬 좋습니다. 진짜로. 일단 기본적으로 롤링, 피칭, 요잉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한 번 딱 요철이나 방지턱을 넘으면은 그 진동이 운전자나 승객에게 당연히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그 진동이 일정하게 느껴지고 빨리 사라져요. 이런 좋은 느낌은 단순히 댐퍼나 스프링을 부드럽게 하고 컴포트 타이어를 넣는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위쪽이 무거워가지고 한없이 출렁거리는데 그걸 딱 잡아줄 수 있는 거는 저는 하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체랑 상체를 연결시켜주는 그 서브 프레임이라는 거를 더 넓은 범위로 만들고 그 연결 포인트를 더 많게 해가지고 상체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하체에서 단단하게 잡아줘야지 그 상체와 하체가 비로소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건데, 실제로 카니발과 오디세이의 서브 프레임 범위와 그걸 잡는 볼트의 개수를 보면은 오디세이가 훨씬 더 넓은 범위로 잡고 더 많은 연결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거를 볼 수 있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차는 카니발과 다르게 너클함의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적용시켜 줬기 때문에 하체의 경량화를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진동의 관성 수치가 빨리 사라져서 그 진동이 올라오는 그 세기조차 감소시켜 주다 보니까 이 정도로 가면은 카니발하고 오디세이 승차감 비교가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 라고 좀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보시고 혼다 오디세이 관심이 생기신 분들을 위해서 구매 프로모션 하나 좀 안내해 드릴게요. 현재 오디세이 풀케어 리스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월 리스료만 딱 지불하면 리스 기간 내에 이제 혼다 공식 정비 네트워크에서 필수 소모품은 이제 풀케어로 받을 수 있는 리스 상품이 하나 있고, 더해가지고 현재 출고 고객한테는 혼다 PRGR 골프백을 전원 증정한다니까, 무엇보다 현재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긴 대기 기간 없이 빠르게 출고가 가능하다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구매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바로 전화를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열에도 타봤는데 일단 이 2열에 탔을 때 가장 조금 놀란 부분이 뭐냐면 이 2열의 착자감, 그 시트의 느낌이 무슨 진짜 뭐 옛날 미국 소파 같이 너무 푹신푹신해요. 그 마치 그 옛날 초창기 에쿠스 뒷자리에 앉은 그런 옛날의 그런 푹신푹신한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놀랍게도 1열하고 똑같습니다. 이 1열에서 느껴지는 진동과 요철의 느낌이 한치도 다르지 않게 2열에서도 똑같이 느껴지고, 특히 방지턱을 넘을 때도 1열에서 느껴지는 위아래의 느낌하고 2열에서 느껴지는 위아래의 느낌이 똑같아요. 그리고 3열에도 앉아보면은 여기서도 시트의 착자감이 정말로 많이 안락해요. 이 정도로 푹신하게 만들었어야 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물침대 느낌이라 일단 몸이 편한데,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의 바퀴 바로 위에 있다 보니까 1열, 2열 승차감보다는 당연히 안 좋고, 이 방지턱을 넘을 때 이 몸이 위아래로 뜨는 느낌이 1열, 2열에서 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나가지고 약간 거슬리는 느낌인데, 승객이 앉아서 장거리를 가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말 2열 같은 3열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예요. 다음으로는 이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가장 아쉬운 점, 경쟁차인 도요타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판매하고 있는데 3.5리터 V6 자연흡기 엔진의 10단 미션을 채택한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거운 차에 요즘 보기 힘든 3500cc라는 대배기량 V6 가솔린 엔진을 얹어가지고 연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거의 뻥 뚫린 고속도로를 80km로 진짜 정속 주행을 하면서 운전을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한 13.5km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차를 가지고 시내 주행도 간간히 하면서 간선도로에서 조금 이제 정속 주행을 해도 연비가 한 7km, 신경을 안 쓰면 6km대로 떨어지고 조금 이제 신경을 쓰면 7km, 8km, 뭐 많으면 약간 9km씩 가기도 하는데,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한 8km 요 정도라고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미니밴의 파워트레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저는 이 미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미니밴에서 이 미션이라는 게 이런 차의 승차감이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 이 차의 미션이 좀 저단에서 꿀렁거린다거나 그러면은 1열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2열, 3열에 앉은 승객은 난리가 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체가 무겁기 때문에 상체에서 일어나는 진동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고요. 저는 처음에 이 차가 10단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저속에서 너무 많이 업시프트나 다운시프트를 해주면서 이거 너무 많이 꿀렁거리겠다, 그래서 승차감이 안 좋겠다 라고 걱정을 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예전에 그 10단
미션이 달린 포드 익스플로러 2.3 모델을 시승을 할 때 그 저속이나 중속에서 막 이렇게 뭐 2단에서 5단 왔다 갔다 할 때 너무 자주 이 업시프트와 다운시프트를 해가지고 실제로 진짜 약간 조금 부드럽긴 한데 약간 좀 미션이 왜 이렇게 자주 업시프트 다운시프트를 해주지 하면서 약간 꿀렁인다,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포드 10단 미션 같은 경우에는 1단이 4.7대 1에서 시작하고 10단이 0.64대 1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이 존재하고 더 많은 기어 단수들이 그 좁은 범위 내에서 기어비를 잘게 쪼개다 보니까 그 기어비 자체가 굉장히 촘촘해지고 그 기어비가 촘촘해지면은 8단 변속기가 달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3단이 보통 30km에서 40km의 속도를 담당했다면은 10단 기어 같은 경우에는 그 3단 기어가 30에서 35km의 속도만 담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33에서 뭐 37km 속도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끊임없이 3단, 4단, 3단, 4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어 변속을 너무 자주 시켜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차는 놀랍게도 1단이 5.2대 1에서 시작하고 8단이 0.65대 1에서 끝나요. 그리고 추가로 있는 9단, 10단은 0.5대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단부터 8단까지는 일반적인 그 8단 변속기가 달린 차들의 기어비하고 완벽히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어비가 촘촘한 데서 오는 그 꿀렁임을 여러분들이 이 차에서는 느낄 수 없다.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 9단, 10단 기어비가 0.5대 1이기 때문에 그 항속 주행을 할 때 RPM을 더 떨어뜨려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연비 향상을 좀 도모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좀 딜레마인 게 이 차의 절대적인 연비가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이게 없으면은 더 연비가 더 안 좋았을라나?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여튼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항속 기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그 고속도로 정속 주행할 때는 뭐 12km, 13km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드네요. 그리고 가장 아쉬운 게 서라운드 뷰 모니터의 부재예요. 저도 이제 운전을 꽤 오래 하면서 주차에는 정말 자신이 있는데 이게 전장이 5.2m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 후진을 할 때 평소 알던 감이랑 이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럴 때 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있으면 정말 편하게 운전이 가능한데 이런 점이 없다는 게 좀 아쉽고, 물론 카니발은 옵션이지만 이제 선택을 할 수는 있죠. 이제 좀 공간 활용성을 볼 건데 이게 굉장히 특이하게 이 시트 자체를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여기 중간에 있는 센터 콘솔 같은 부분 있잖아요. 이게 시트도 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컵홀더로 이용할 수도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 3열에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많이 한다고 하면은 2열 시트를 계속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3열에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귀찮잖아요. 그러면은 이 센터 콘솔 같은 시트를 뺄 수가 있어요. 그냥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여기 아래에 있는 이제 끈을 잡아당기면 이게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이거 자체를 그냥 바깥에 이제 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열로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옆에 또 레일이 있어 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앉은 사람이랑 좀 가깝게 가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또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 2열 시트도 그냥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일단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 시트가 제거가 돼요. 이거를 이렇게 빼면은 굉장히 힘든데, 요것도 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공간 활용성에 있어서는 다른 차종들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만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면은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차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를 좀 총평을 하자면, 일단 이 미니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승차감에 있어서는 카니발 대비해서는 거의 압도적이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구형의 인테리어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에서는 정말 이 차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강조돼야 되는 차종이 저는 이 미니밴 차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어떤 공간 활용성이나 승차감 그리고 주행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차를 사면은 정말 많이 만족을 하실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승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